김도은 회장의 호화로운 저택은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다. 거대한 철제 대문 너머로 펼쳐진 정원은 마치 잘 가꾸어진 비밀의 숲처럼 보였고 그 중심에는 웅장한 백색 건물이 고고하게 서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JK그룹의 후계자 김도은의 개인 공간이었다. 그는 젊고 잘생겼지만 그 얼굴에는 오만함과 냉소가 뒤섞여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여기는 듯한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이 거대한 저택의 구석구석을 돌보는 이들 중 한 명은 바로 이은서였다. 26살의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회색빛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채 마치 저택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차분했고 행동은 절제되어 있었으며 누구에게도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큰 눈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과 함께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희미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김 회장과 그의 직원들은 그녀를 그저 성실하고 조용한 가정부로 여겼을 뿐 그 이상의 관심은 두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저택의 완벽한 질서의 일부일 뿐이었다. 어느 비오는 주말 저녁 김도은은 서재에 앉아 고급 위스키를 홀짝이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단조로운 리듬은 그의 무료함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최근 몇 주간 주식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은 탓에 짜증이 극에 달해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조용히 먼지를 닦고 있는 이은서의 뒷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의 조용하고 묵묵한 모습은 그의 신경을 묘하게 거슬렀다. 김도은은 문득 장난기가 발동했다. 아니, 장난기라기보다는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비뚤어진 욕망에 가까웠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2억 원을 호가하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그는 이 피아노를 연주할 줄 몰랐지만 그저 과시용으로 두었을 뿐이었다. 이은서. 김도은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평소에는 그 어떤 지시도 직접 하지 않던 김 회장의 목소리에 이은서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김도은은 피아노 건반 위로 손가락을 툭툭 두드리며 비웃는 듯 딴 미소를 지었다. 자네 피아노 칠 줄 아나? 이은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빛에 찰나의 흔들림이 스쳤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다. 아주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사실을 말했지만 그 아주 조금이라는 표현은 그녀의 엄청난 재능을 감추기 위한 겸손이었다. 그래, 그럼 한번 쳐보게. 김도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노골적으로 섞여 있었다. 그는 은서가 얼버무리거나 어설프게 건반을 두드려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유쾌한 오락이 될 터였다. 무슨 곡이든 상관없어. 자네가 아는 대로 쳐봐.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팔짱을 낀 채 그녀가 당황하는 모습을 즐기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은서는 천천히 피아노로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어떤 감정도 그녀의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다. 건반 앞에 앉자 차갑고 매끄러운 아이보리빛 건반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전해졌다. 수년 동안 그녀의 손은 피아노 건반 대신 청소 도구와 씨름해왔다. 마지막으로 이 악기를 연주했던 것이 언제였던가. 아득한 기억 저편에서 떠오르는 선율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김도은의 오만한 시선과 그가 의도하는 굴욕을 분명히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사로잡혔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건반 위를 맴돌았다.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이 악장의 첫 음을 눌렀다. 느리고 감미로운 그러나 깊은 슬픔이 담긴 선율이 조용한 거실을 가득 채웠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마자 김도훈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의 얼굴에서 조롱하던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이은서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유려하게 흐르며 완벽한 음정 섬세한 강약 조절, 그리고 놀라운 표현력을 선보였다. 피아노는 그녀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어 슬픔과 희망, 절망과 위로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주는 그저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섰다. 각 음표에는 그녀의 영혼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삶의 고뇌와 슬픔, 그리고 강인한 의지가 녹아들어 있었다. 김도훈은 자신이 이전에 들어왔던 그 어떤 연주회보다도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마치 꿈이라도 꾸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가정부의 어깨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그를 완전히 압도했고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이은서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은 미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악보를 보지 않고도 완벽하게 연주했으며 그녀의 몸은 마치 피아노와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녀의 손끝에서 터져나오는 격정적인 코드는 거실 전체를 진동시켰다. 이 곡이 담고 있는 고뇌와 투쟁, 그리고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는 김도훈의 심장을 직접적으로 강타했다. 연주가 끝나자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마저 잦아든 듯 했다. 김도훈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입은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고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본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감히 그가 하찮게 여겼던 가정부에게서 이토록 압도적인 재능이 뿜어져 나올 줄이야. 그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다. 그의 입에서는 말문이 막혔을 뿐이었다. 이은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김도훈의 놀란 얼굴을 애써 외면하며 다시금 아무것도 아닌 듯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물음은 김도훈에게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처음부터 다시 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깊은 호기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안겨준 존재가 되었다. 김도훈의 머릿속은 방금 전의 충격적인 연주로 온통 뒤엉켜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이은서의 그림자 같은 모습과 그녀의 손끝에서 터져나온 비창, 소나타의 격정적인 선율이 아른거렸다. 그는 그녀를 그저 하찮은 가정부로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줄 희생양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완벽하게 뒤흔들어 놓았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계획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의 뇌리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다. 저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왜 이곳에서 가정부 일을 하고 있는가?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김도훈의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주방과 거실을 오가는 이은서에게 향했다. 그녀는 어제와 다름없이 단정하고 차분했으며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어제의 연주는 없었던 일인 양 그녀는 자신의 일에 묵묵히 전념하고 있었다. 그 평온함이 김도훈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김도훈은 개인 비서실장인 최 비서를 호출했다. 최 비서는 김 회장의 그림자처럼
항상 그의 곁을 지키는 충직하고 유능한 인물이었다. 이은서에 대해 알아봐. 김도훈은 짧게 명령했다. 가정부 이은서 말입니까? 회장님, 최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김 회장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읽었다. 최 비서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이은서는 주민등록상으로는 평범한 가정부였지만 그녀의 과거는 생각보다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최 비서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그녀의 학창시절부터 추적해 나갔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사실들이 김도훈의 서재로 보고되었다. 회장님, 이은서 씨는 과거에 놀라운 피아노 신동이었습니다. 최 비서의 보고는 김도훈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음악 영재로 불렸고 국내 유수의 음악 콩쿠르를 휩쓸었습니다. 15살에는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우승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미래라고 극찬했습니다. 김도훈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국제 콩쿠르, 우승 세계적인 주목, 그가 아무 생각 없이 굴욕을 주려 했던 가정부가 한때는 그런 거대한 존재였다니. 그런데 왜? 그녀는 사라졌지.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최 비서는 계속해서 보고했다. 10대 후반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갑작스러운 부도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은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그녀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머니는 병환으로 쓰러지셨고 어린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업과 음악을 포기하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의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곳 저택에 가정부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도훈은 최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차가운 분노와 함께 묘한 감정을 느꼈다. 한때 영광스러운 재능을 가졌던 이가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일종의 쾌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쾌감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몰락이 그녀 자신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불운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거슬렀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군. 그는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알 수 없는 존경심마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 그녀의 희생은 그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그날부터 김도훈은 이은서를 향한 태도를 미묘하게 바꾸었다. 이전에는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가끔 명령을 내리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녀가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것을 몰래 훔쳐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우아한 발레처럼 혹은 잘 짜인 오케스트라의 지휘처럼 보였다. 그녀의 조용한 걸음걸이, 물건을 놓는 섬세한 손길. 모든 것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다. 김도훈은 그녀에게 사소한 일들을 트집 잡기 시작했다. 일부러 어려운 지시를 내리거나 불가능한 시간 안에 일을 마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이 화병의 먼지를 이 돋보기로 확인해서 단 한 톨도 없도록 닦아. 5분 안에. 와 같은 식이었다. 그는 그녀가 당황하거나 실패하여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그녀의 완벽한 평온함을 깨뜨리고 그 안에 숨겨진 절망을 끄집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이은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도훈의 모든 요구를 침착하게 받아들였다. 돋보기로 먼지를 확인하라는 지시에도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화병의 모든 표면을 꼼꼼히 닦았다. 불가능한 시간 제한을 주어도 그녀는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결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녀의 행동은
완벽하게 제어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시도를 조용하고 끈질긴 인내로 받아쳤다. 그녀는 결코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심지어는 눈물을 보이지도 않았다.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백조처럼 수면 아래에서는 끊임없이 발버둥 치지만 겉으로는 우아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다. 하루는 김도훈이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은서는 조용히 들어와 차를 내어놓았다. 김도훈은 일부러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서류는 어지럽게 흩어졌고 그는 이은서가 줍는 동안 그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꼿꼿이 앉아 있었다. 이은서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흩어진 서류들을 정성스럽게 주워 담았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서류를 모두 정리한 후 그녀는 그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다른 필요한 것은 없으신지요?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다. 김도훈은 그녀의 평온함에 오히려 자신이 더 초조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벗기고 싶었지만 그녀의 가면은 너무나 완벽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혔다. 동시에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그녀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욕망이 뒤섞여 갔다. 이은서는 김도훈의 변화된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을 읽어낼 수 있었다. 조롱, 호기심, 분노, 그리고 아주 미미하게나마 감춰진 존경심.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강한 압력 속에서 살았고 가족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던 쓰라린 경험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음악에 대한 깊은 갈망이 숨어 있었다. 밤이 되면 모든 일이 끝나고 저택에 고요가 찾아들면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눈을 감고 베토벤과 쇼팽, 드뷔시의 선율을 머릿속으로 연주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유영하는 상상을 하고 음표 하나하나에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것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위로였다. 김도훈이 자신에게 피아노를 치게 했던 그 순간 그녀는 억압된 재능이 분출되는 짜릿함과 함께 다시는 피아노를 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을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순간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를 품게 되었다. 이처럼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저택 안에 흐르는 공기처럼 감돌았다. 김도훈은 이은서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정의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오만을 깨뜨린 존재이자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스터리였고 동시에 그의 통제할 수 없는 내면을 흔드는 존재였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이해하고 싶었고 그녀의 감춰진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철벽처럼 견고했고 그의 모든 시도는 그녀의 평온함에 부딪혀 부서질 뿐이었다. 이 미묘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김도훈은 자신이 이 게임에서 결코 쉽게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김도훈의 집착은 날마다 깊어졌다. 이은서의 침착함과 흔들림 없는 태도는 그의 오만한 자존심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녀의 숨겨진 재능과 그 이면에 가려진 삶을 완전히 파헤쳐 지배하고 싶었다. 그녀가 자신 앞에서 무너지고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비뚤어진 욕망이 그의 내면에서 끌어올랐다. 이은서의 삶은 마치 견고한 성체 같았고 김도훈은 그 성벽을 허물고 싶어 안달이었다. 어느 날 저녁 김도훈은 최 비서를 불러 새로운 계획을 지시했다. 이은서에게 피아노 개인 레슨을 받으라고 해.
그의 눈빛에는 교활한 빛이 번뜩였다. 명목은 내 조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니 이 저택에서 편하게 레슨을 받게 해주고 싶다고 해라. 자네가 알아서 잘 포장해. 최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 이은서 씨는 가정부 계약으로 근무 중입니다. 개인 레슨은 김도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에게 충분한 보수를 제안해.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내가 왜 이러는지 그녀가 알게 해서는 안 돼. 김도훈은 이은서가 자신의 명령으로 피아노를 다시 연주하게 되는 상황 자체를 즐기려는 속셈이었다.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음을 과시하고 싶었다. 최 비서는 회장의 지시대로 이은서에게 제안을 전달했다. 이은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피아노 레슨이라니. 수년간 그녀의 손끝을 떠나 있던 악기가 이제 다시 그녀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녀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피아노를 다시 연주할 수 있다는 기쁨과 갈망이 솟구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도훈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그의 평소 태도와는 너무나 상반되었다. 죄송합니다, 비서님. 저는 가정부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이은서는 조용히 거절했다. 그녀는 김도훈이 자신을 또다시 시험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최 비서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회장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이은서 씨 회장님께서 충분한 보수를 제시하셨습니다. 평소 월급의 3배를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슨은 매주 3번 오후 시간대에만 진행될 예정이며 가정부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월급의 3배. 그 말에 이은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돈이라면 아직 남아있는 가족의 빚을 갚고 먼 시골에서 홀로 지내는 남동생의 학비에 보탤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피아노는 그녀에게 꿈이자 상처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 현실적인 필요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김도훈의 저의를 알면서도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비서님.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수락했다. 김도훈은 이은서가 제안을 수락했다는 보고를 받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결국 돈 앞에는 재능도 무릎 꿇는군. 그는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의지대로 피아노를 치게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승리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손안에 있었다. 다음 주부터 이은서는 오전에는 가정부 일을 하고 오후에는 김도훈의 조카 김수빈 양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수빈은 똘똘하고 영리한 아이였지만 피아노에는 큰 재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은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를 가르쳤다. 그녀는 수빈에게 단순히 악보를 읽는 법을 넘어서 음악이 주는 기쁨과 영혼의 울림을 전해주려 노력했다. 그녀의 지도 아래 수빈은 조금씩 피아노의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김도훈은 레슨이 진행되는 동안 종종 거실 옆 서재 문을 살짝 열어놓고 이은서의 연주를 엿들었다. 때로는 수빈을 가르치기 위해 그녀가 직접 시범 연주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의 심장은 묘하게 울렸다. 그녀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강렬한 흡입력이 있었고 그의 냉철한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녀의 연주에 그토록 매료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가정부 이상이었고 그의 삶에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였다. 하지만 김도훈의 비뚤어진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은서에게 피아노를 치게 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완전히 들춰내고 그녀를 대중 앞에 세워 또다시 시험하고 싶었다. 그는 우연을 가장하여 그녀의 피아노 실력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꾸밀 계획을 세웠다. 그는 JK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자선음악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 음악회는 상류층 인사들이 모이는 사교의 장이자
JK그룹의 문화예술 후원을 과시하는 행사였다. 올해 자선음악회에 특별한 초청 연주자를 섭외하고 싶네. 김도훈은 최 비서에게 말했다. 일반적인 유명 연주자가 아닌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숨겨진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야. 최 비서는 김도훈의 의도를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했다. 말씀하신 대로 적임자를 찾아보겠습니다, 회장님. 김도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 이미 적임자를 찾았어. 가정부 이은서 씨에게 제안해봐. 최 비서는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물었다. 회장님 이은서 씨는 오랜 기간 연주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김도훈은 비웃듯 말했다. 부담 그녀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지. JK그룹 후원 장학금을 이은서 씨의 동생에게 전액 지원하는 조건으로. 물론 음악회 연주는 대외적으로 자선 활동의 일환이라는 명분으로 그녀의 자발적인 참여처럼 꾸며야겠지. 이은서는 김도훈의 제안에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자선음악회 연주라니. 그것도 JK그룹의 자선음악회라니. 그녀는 거절하고 싶었다. 대중 앞에 서는 것은 그녀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올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김도훈은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남동생의 학비. 그것은 그녀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과거의 악몽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동생을 위한 책임감과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피아노 앞에서 설 기회라는 미약한 희망이 그녀를 붙잡았다. 알겠습니다, 비서님.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은서는 마침내 수락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김도훈은 이은서의 수락 소식에 통쾌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덫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것이고 그는 그녀의 감춰진 속마음을 대중 앞에서 완전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가 긴 공백 기간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거나 예전만큼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그의 계획은 그녀를 완전히 통제하고 그녀의 재능을 이용해 자신의 오만함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이은서는 음악회 준비에 돌입했다. 낮에는 여전히 가정부 일을 완벽하게 해냈고 밤에는 그녀의 작은 방에서 끊임없이 연습했다. 손가락은 굳어 있었고 오랜만에 연주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하여 연주하기로 결정했다. 이 곡은 그녀의 삶과 닮아 있었다. 운명에 맞서 싸우고 고뇌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끈질긴 의지. 그녀는 연습 중에 김도훈의 시선을 여러 번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숨어서 엿듣지 않고 가끔 거실에 나와 그녀를 직접적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비웃음과 의심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노력에 대한 미묘한 경외감도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재능 있는 가정부가 아니라 꺾이지 않는 영혼을 가진 예술가였다. 음악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은서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다. 무대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모든 음표를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자신을 채찍질했다. 그녀는 김도훈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망신주려 할 것이고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 그녀를 아프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무대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무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영혼을 담은 연주로 김도훈의
오만을 깨뜨릴 준비를 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그의 조종에 따르는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준비가 된 강인한 여인이었다. JK그룹의 연례자선 음악회는 서울의 가장 권위 있는 예술 공연장에서 열렸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는 고급스러운 드레스와 정장을 차려입은 상류층 인사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었고 김도훈 회장의 등장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의 옆에는 최 비서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그들의 대화는 음악회의 숨겨진 보석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김도훈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는 이은서가 무대 위에서 실수하거나 압도적인 압박감에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무대 뒤 이은서는 하얀색 연주복을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수년간 억눌렸던 열망이 마침내 터져 나오려는 전율에 가까웠다. 그녀의 옆에는 조카 수빈 양이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잘하실 거예요. 선생님, 피아노 소리가 제일 좋아요. 수빈의 순수한 격려는 이은서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최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은서 씨, 이제 곧 차례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김도훈의 잔인한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이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의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끈질긴 투쟁,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김도훈의 조종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무대는 그의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그녀의 영혼을 울리는 음악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할 터였다. 사회자가 이은서의 이름을 호명했다. 다음으로 오늘 밤 저희 음악회에 특별한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놀라운 재능을 가진 숨겨진 보석 이은서 씨입니다. 그녀는 오늘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피아노 편곡 버전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관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가정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재능을 가졌기에 J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섰지. 김도훈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은서가 무대 위에서 당황하거나 제대로 연주하지 못해 대중 앞에서 망신당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미 승리했다고 믿었다. 이은서는 조용히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수많은 눈빛이 그녀에게 꽂혔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피아노에만 향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더 하고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의자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현실을 일깨웠다.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잠시 맴돌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첫 음을 눌렀다. 장엄하고 격정적인 운명 교향곡의 시작부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첫 음이 터져 나오자마자 관객석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김도훈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충격과 경외감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이은서의 손가락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건반 위를 유려하게 움직였고 음표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을 뿜어냈다.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섰다. 그녀는 악보를 재해석하여 곡의 깊이와 영혼을 불어넣었다. 강렬한 포르테는 운명에 맞서는 격렬한 투쟁을 섬세한 피아니시모는 내면의 고뇌와 슬픔을 표현했다. 그녀의 연주에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깊은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삶의 역경 피아노를 향한 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강인한 의지가 모든 음표에 스며들어 관객들의 심장을 울렸다. 특히 그녀가 편곡한 부분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원곡의 웅장함을 유지하면서도 피아노가 표현할 수 있는 섬세하고 개인적인 감정들이 극대화되었다. 그녀는 마치 피아노와 하나가 된 듯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격정적인 선율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김도훈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음악 속에 존재했다. 관객들은 숨죽인 채 그녀의 연주에 몰입했다. 그들은 그녀의 연주에서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느꼈다. 그것은 불가능을 극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인간 정신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몇몇 관객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도훈은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의 계획은 완전히 역효과를 냈다. 그는 그녀를 망신 주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의 오만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의 연주는 그의 심장을 직접적으로 강타했고 그에게 자신의 존재를 다시금 각인시켰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그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예술가임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부끄러움으로 변했고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이은서는 마지막 코드를 힘껏 눌렀다. 웅장하고 강력한 화음이 공연장을 진동시켰고 깊은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폭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기립박수는 끝없이 이어졌다. 일부는 브라보를 외쳤고 일부는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렸다. 이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승리와 해방의 미소였다. 그녀는 여러 번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박수 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김도훈은 여전히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그가 그녀에게 굴욕을 주기 위해 사용했던 손이 이제는 그녀의 재능에 대한 경외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은서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재능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랐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은서의 승리였다. 이은서는 무대 뒤로 퇴장했다. 그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최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은서 씨 정말 훌륭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최 비서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이은서는 피곤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했고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다시금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힘을 얻었다. 김도훈은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그를 통해 자유를 얻었다. 음악회. 다음 날 아침 김도훈 회장의 저택은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김도훈은 서재에 틀어박혀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충격과 당혹스러움이 역력했다. 이은서의 연주는 단순히 그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을 넘어 그의 내면 깊숙이 박힌 오만함의 근원을 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졌고 얼마나 쉽게 타인을 재단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재능은 그의 편견을 산산조각 냈고 그의 세계관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었다. 최 비서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이은서 씨가 퇴사를 요청했습니다. 김도훈은 고개를 들었다.
예상했지만 막상 이 소식을 들으니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어젯밤 그녀의 연주가 끝난 후 박수갈채 속에서 그에게 건넨 그녀의 눈빛을 기억했다. 그것은 승리의 눈빛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작별을 고하는 듯한 담담한 눈빛이기도 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인가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최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동생분 학비는 장학금으로 전액 해결되었고 어머니의 빚도 거의 갚았다고 합니다. 이은서 씨는 이제 본인의 길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김도훈은 침묵했다. 그는 그녀를 붙잡을 명분이 없었다. 아니, 애초에 그녀를 붙잡을 자격조차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굴욕을 주려 했고 그녀의 재능을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유를 쟁취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다. 그녀의 뜻대로 해. 마지막 급여와 함께 작은 위로금을 전달해줘.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전해줘.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진심 어린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다. 이은서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다. 그녀의 작은 방에는 몇 권의 낡은 악보집과 간소한 옷가지들이 전부였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이 저택에서 지내며 겪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다시 피아노를 연주할 기회를 주었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시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김도훈 회장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보다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어쩌면 그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영원히 피아노를 포기한 채 살아갔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돌보던 정원을 거닐었다. 잘 가꿔진 꽃들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곳마다 생기가 넘쳤다. 그녀는 김수빈 양의 방에 들러 작별 인사를 했다. 선생님, 떠나시는 거예요. 수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이은서는 따뜻하게 수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선생님은 선생님의 길을 가야 해. 수빈이는 여기서 열심히 피아노 연습해야 해. 언젠가 선생님이랑 같이 무대에서 연주하자.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꽉 안았다. 이은서는 저택의 현관을 나섰다. 어두웠던 새벽 그녀가 처음 이 저택에 발을 들였던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고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다시 펼칠 준비가 된 예술가였다. 며칠 후 이은서의 자선 음악회 연주는 입소문을 타며 빠르게 퍼져나갔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신비로운 피아니스트, 재능을 숨긴 음유시인이라 부르며 극찬했고 그녀의 과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에게는 수많은 러브콜이 쏟아졌다. 유명 기획사들은 그녀에게 계약을 제안했고 유수의 음악대학에서는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은서는 신중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화려한 스타의 삶 대신 음악교육과 봉사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그녀의 연주는 여전히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비록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놓인 호화로운 저택을 떠났지만 이제는 세상이라는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김도훈 회장은 이은서의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를 굴욕 주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이용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 재능으로 자신의 자유를 찾았다. 그는 그녀가 피아노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 후 김도훈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배우려 노력했다. 그는 JK그룹의 자선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숨겨진 재능들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데 힘썼다. 그는 이은서에게서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으로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임을 배웠다. 그의 변화는 JK그룹의 기업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는 재계에서 새로운 존경을 받기 시작했다. 이은서는 때때로 김도훈 회장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그의 변화를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고통이 누군가의 변화와 성장에 기여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녀의 삶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화음처럼 빛났다.